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저희가 디퓨전 모델하고 그다음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예,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갖고 올까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디노이징 probabilistic diffusion 모델은 아직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은 일단 현재는 그 score based generative 모델을 설명을 했고 왜 뭐 잠깐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갖다가 리뷰를 해보자면은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잠깐만 리뷰를 하고 마저 끝내자. 좀, 아마 이제 조금 며칠이 됐기 때문에 좀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제너러티브 AI에서 가장 폭넓게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정확하게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쓰고 있는 모델들이 다 이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AI 서비스, 그러니까 그림을 뭐 제너레이트 한다든지 하는 그런 AI 서비스에 들어간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실은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어, 조금만 다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마무리 짓고 마저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denoising probabilistic diffusion 모델은 어떠한 건데 어떤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줘갖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이제 그런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뭐였나요?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일단 스코어가 뭔지는 기억이 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코어라는 게. 자,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타인 스코어기는 하지만은 보통 뭐 스타인 그냥 스코어라고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죠?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가장 널리 쓰는 방법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랜덤니스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관측할 때마다 뭔가 어떤 값이 나올지는
그냥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거지 정확하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그러한 내용을 쓸 일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확률은 알지만은 그게 뭐 연결돼 갖고 왜 그런 게 필요한지는 사실은 거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확률은 그냥 대충 뭐 도박할 때나 조금 필요하고 뭐 그런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면 사실 확률적인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random variable x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describe 하기 위해서는 distribution 또는 뭐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는 density function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random variable x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distribution에서 온 거다. 그럼 이제 그거의 distribution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뭐 distribution 또는 뭐 density 이거는 막 혼동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씁니다. 혼동해서 쓰더라도 그 이유는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컨텍스트 상으로 명확하게 그게 뭐를 뜻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동을 해서 쓰는 거지 사용자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혼동해서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하고 덴서티조차도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잘 지금 현재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쩌면은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네. 항상 덴서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냥 당연히 덴서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마치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덴서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덴서티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극히 사실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일단은 뭐 지금 배우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대다수 지금 보는 케이스들은 다 덴서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덴서티 그러니까 뭐 덴서티 또는 로그 덴서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꼭 이 세상에 표현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런 뭐 듀얼러티 이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딱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방법이 이퀴벌런트하다는 얘기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저걸로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 표현된 거를 이걸로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로그 덴시티로서도 표현을 주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미분값으로서 또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 로그 덴시티가 디퍼런셜을 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로그 덴시티를 미분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스코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로그 덴시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사실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다 그랬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로그 덴시티를 갖다가 데이터의 로그 덴시티에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었었죠. 우리가 모델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스코어를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모델의 스코어가 데이터의 스코어에 매치가 되게끔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왼쪽 maximum likelihood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친숙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는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매칭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아니 우리가 데이터 스코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모델 스코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데이터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데이터의 스코어 펑션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머신러닝을 할 때는 뭐가 정확하게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항상 뭐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건 딱 데이터밖에는 없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모델은 뭐고, 그래서 그 우리가 모델을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뭐 그런 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코어 매칭이 어디에 좋다 그랬냐 그러면은 제가 어디에 좋다 그랬죠? Non-normalized statistical 모델에 좋다고 했었죠. 왜냐 그러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normalization 파트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normalization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지고 그게 사실 스코어 매칭에 굉장히 제일 좋은 적용하기가 제일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문제는 얘를 잘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거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density를 추정을 하는 거죠. density를 추정하고 로그를 씌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그거는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고요. 상당한 에러들이 거기에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2005년도에 그 히바리넨이라는 그 친구가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 스코어 매칭을 할 때 우리는 그 데이터의 스코어는 필요 없고 우리가 모델 스코어의 자코비안만 가지고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잠깐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나 이제 그거의 단점은 이제 스케일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딥제너러티브 모델에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스케일러블하게 하는 것이 이제 2011년도에 그 빈센트에 의해서 고안된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클린 데이터에서 스코어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노이즈한 데이터의 스코어 매칭을 할 때는 우리가 노이즈 퍼터베이션 커널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directly score matching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코비안의 계산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을 갖다가 해주고 실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들은 대부분 다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방법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제너러티브 모델로 가면서 제너러티브 모델로 가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unlabeled 데이터죠. 보통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자, unlabeled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어쨌거나 이제 스코어 매칭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 스코어를 갖다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 스코어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델 스코어가 데이터 스코어에 잘 매칭이 되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스코어 네트워크를 갖다가 스코어 네트워크를 갖다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은 그 로그 덴시티를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럴싸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다 이제 이런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아니 뭔가 그럴싸한 데이터들 자꾸 자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directly sampling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즉,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스코어 네트워크인데 그럼 여기서는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만 있는 경우에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잘 알려진 기법입니다. 란자빈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하는데 란자빈 다이나믹스로 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이퀘이션 있죠? 이게 이제 란자빈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인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그냥 이니셜 프라이어에서 하나 그냥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리커전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나서의 그 X는 그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X라는 건 이미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란자빈 다이나믹스의 리커전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 스코어 펑션. 근데 그 스코어 펑션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에스티메이트 했죠. 그래서 그냥 란자빈 다이나믹스 집어넣고 아,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X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네. 사실 뭐 란자빈 다이나믹스는 그 마크업 체인 몬테카를로의 어떤 일종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뭐 이건 당연히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일단은 이런 게 란자빈 다이나믹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키 이슈는 우리가 스코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제너레이션. 근데 이제 이거는 상당한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컨버지 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바로 샘플링해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마크업 체인을 갖다가 거쳐가지고 쭉 컨버지가 되면은 그 X가 바로 우리가 그 원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즉 우리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온 거냐? 그 스코어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이죠. 뭐 아무 데서나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로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면 잘 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게 결과입니다. 왼쪽이 트레이닝 데이터고 오른쪽이 제너레이션 되는 건데 전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이 양성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민을 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이 스코어 매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이 덴시티 리전에서는 매칭 데이터 스코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지우려고 그랬더니 하이 스코어 아니 그 하이 덴시티 리전에서는 매칭이 잘 되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데이터 스코어가 상당히 정확하니까요. 그러나 로우 덴시티 리전에서는 상당히 부정확하던 하이 덴시티 리전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주면서 퍼터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노이즈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perturbed density를 보면은 이제 이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커졌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주면 이렇게 디퓨즈 되거든요. 그래서 노이지한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로우 덴시티 리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노이즈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지만은 이제 어떤 그 probability mass들을 갖다가 갖게 되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 매칭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노이즈를 얼마만큼 줄 건지 뭐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를 갖다가 여러 스케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왕창 그 다음에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아주 줄이고 해갖고 상당히 많은 노이즈 스케일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스코어 매칭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뭐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인풋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노이즈 스케일을 갖다가 이제 인풋으로 줘서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스코어가 매칭이 되도록 스코어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학습을 시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각각 노이즈에서 노이즈 큰 것부터 런저빈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컨버지된 값이 그 다음 노이즈 스케일의 런저빈 다이나믹스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서 다시 런저빈 다이나믹스를 타고서 리커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에 컨버지 되고 그것이 그 다음 스케일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니엘드 런저빈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션을 갖다가 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거라면 이제 그게 퀄리티가 굉장히 그럴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이제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렇게 파이나이트한 노이즈 스케일로 하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확장을 하자. 그래서 그 노이즈 스케일의 변화를 컨티뉴어스하게 쫙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nite noise에서 이제 infinite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이쪽 맨 왼쪽이 clean 데이터 X 이쪽 맨 오른쪽은 이제 자꾸 노이즈를 주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pure noise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ward pass를 따라서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반대잖아요. 퓨어 노이즈에서 뭔가 이제 그럴싸한 데이터들이 나오기를 갖다가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리버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뭐 노이즈 프로터게이션 커널을 뭐로 한다. 예를 들면 가우시안을 제일 많이 쓰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포워드 패스는 우리에 의해서 고정. 그러니까 이제 이쪽 맨 오른쪽에 이게 이제 타겟인데 타겟 노이즈는 고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가우산, 뭐 mean 0, variance 1, 뭐 이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우리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가우산 노이즈를 조금씩 계속 주는 거예요. 점점 주면 궁극적으로 타겟 노이즈로 가게끔. 이게 이제 forward pass. 그 forward pass는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이 되고요. 드리프트가 우리는 뭐 드리프트까지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없는 경우에 그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x의 변화는 시그마 오브 t 곱하기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W는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고요. 그거에 그 미분한 값은 가우시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워드 패스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의 그 리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지만 이 이러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의 리버스는
바로 또 이미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연구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래전에 연구가 됐고요. 만약에 forward time SD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는 드리프트는 뭐 거의 없어요. 그냥 0으로 보통 심플하게 놓고 diffusion coefficient가 그 variance에 관련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이 reverse time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그 이 타임의 플로우는 이제 0에서 t가 아니라 t에서 0로 가는 이제 backward로 그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 리버스 타임 SD에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필요한 파트가 뭐냐 하면은 스코어예요. 근데 이 스코어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앞에서 이미 이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이제 스코어를 갖다가 이때까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된 스코어를 이 reverse time SD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pure noise에서 그 데이터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SD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SD 서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그 그럴싸하게 제너레이트 된 그런 뭐 이미지면 이미지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맨 왼쪽이 이제 클린한 그 이미지고 그 클린한 이미지에 이제 점점 노이즈를 줘서 맨 오른쪽이 이제 pure 가우시안 노이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드 SD는 바로 이제 DXT는 시그마 T, DWT로 describe가 되고요. 뭐 시그마 T는 이제 우리가 그 결정을 해놓은 거고요. 리버스 타임 SD를 보게 되면은 DXT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T 그리고 스코어 펑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스코어 펑션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리버스 SD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럴싸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리버스 타임 SD가. 그러니까 어떠한 pure noise를 주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이 reverse time SD를 거쳐서 쭉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 X of Zero라는 거는 reverse SD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는 time dependent 스코어 모델이고요. time dependent 스코어 모델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denoising 스코어 매칭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 타임 디펜던트 이제 스코어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모델만 학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SD 서버에다만 집어넣으면은 이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데이터로부터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이용을 해서 그 스코어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그 스코어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 리버스 SD를 갖다가 풀어서 제너레이션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아,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디퓨전 모델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이제 완전히 별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설명한 모델하고 이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데서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그리고 대다수가 디퓨전 모델 그러면 지금 이제 이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퓨전 모델에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그거 몰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네. 그렇지만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 요새 그 뭐죠?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델을 그렇게 알고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의 코딩 실력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그냥 그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기터브에서 그냥 오픈 소스 가져다가 그냥 몇 개 그냥 이렇게 조합하고 약간 고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잘 뭐 이제 그러고 그냥 뭐 열심히 학습시켜 가지고 하면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슨 이 정확하게 이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이름을 갖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이제 크게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도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게 이제 올바른 길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인지 저처럼 맨날 기본기를 강조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이게 세상이 하루하루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서 뭐 저도 이제는 어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딱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본인한테 그냥 더 제일 이해가 잘 되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그냥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제일 좋은 길이죠. 왜냐하면은 그 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기본적인 거를 좀 더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 거를 더 치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아이, 나는 뭐 그거보다 그냥 오픈 소스 만지는 거를 더 재밌어 한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회사에 뭐 개발자들을 보더라도 성향이 그래요. 어떤 친구는 모델 설명하라 그러면은 하나도 못하지만 오픈 소스 가지고 뭐 만들어 가지고 결과 내오는 거는 또 잘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차분하게 논문도 좀 읽으면서 그 모델이 뭔지도 좀 설명을 좀 할 줄도 알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더 끌리는 쪽 그리고 더 잘하는 쪽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개선책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연구이고 당연히 혁신적인 모델이 당연히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일이 항상 뭐 제 생각이 제일 올바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하는 거고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둘 다 못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본인이 좀 끌리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여튼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제일 관심이 가고 흥미롭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야지 그거를 열심히 파게 되거든요. 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들
난 주로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면 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연달아서 이제, 관련된 거를 또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막 그런 호기심이 안 생기면은, 뭐 저도 사실 뭐 아무, 책이나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매일매일, 내가 빨리 이거를 읽어봐야겠다, 이거를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계속 매일매일 흥미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즐겁고 뭐 그리고 항상 내가 역시 아직 뭔가 살아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진짜 사람이 그게 제일 그 불쌍한 거죠. 나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 그냥 하루 종일 뭐 넷플릭스만 보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막 일하다가 진짜 뭐 자기 전에라든지 뭐 이럴 때 잠깐 봐야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행복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가끔은 뭔가 한 일주일 정도 하나를 미친 듯이 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하루 정도는 약간의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럼 그런 하루는 되게 사실은 내가 그럼 오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뭔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지난 한 며칠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늘도 연이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전까지 생각하다가 강의 시간이 돼서 부랴부랴 이제 지금 로그인해서 이제 여기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 스코어 베이스를 잠깐 봤는데 또 다른 그러면 방향으로 이 디퓨전 모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초창기 아이디어는 이제 2015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폭발적으로 대중성 있게 임팩트를 준 논문은 바로 이 논문입니다. 2020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디퓨전 모델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논문을 그러니까 2015년 논문은 이제 어떤 디퓨전 모델에 대한 좀 뭔가 상당한 이제 좋은 출발 그러다가 이제 폭발을 한 것이 이제 바로 2020년도 논문.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피터 아벨 그룹에서 나온 거고요. 피터 아벨은 현재 뭐 버클리의 교수고 현재는 뭐 아주 잘 나가는 이 머신러닝 리서처 중에 한 명이죠. 실제적으로 이 친구는 음, reinforcement learning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어, 근데 저는 왜 R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 논문을 썼는지는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피터 아벨은 RL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요. 피터 아벨의 지도 교수. 피터 아벨의 지도 교수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잠깐 이 피터 아벨의 지도 교수가 이 딥러닝에서 딥러닝계의 아이돌 그러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돌이면 요새 지금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 누구죠? 블랙핑크? 아니, 그러면서 누가 제일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뭐, 아이돌 그러면은 2NE1이나 뭐, 블랙핑크 뭐, 이제, 아니면 뭐, 빅뱅, 누구죠? 지드래곤인가? 네. 근데 딥러닝의 아이돌 그러면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 앤드류잉 누가 맞추셨습니다. 잘 지었어요.
딥러닝의 아이돌은 앤드류잉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류잉은 상당히 그 젊었을 때 굉장히 연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연구도 잘하고 좋은 논문들도 쓰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 친구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어쩜 딥러닝의 전도사로 이제 탈바꿈을 했죠. 더 이상 연구는 안 하고 이제 이 딥러닝의 그 전도사로서 어 뭐 코세라도 창업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기업의 딥러닝의 중요성을 알려서 그래서 이제 뭐 컨퍼런스에 가면은 앤드류잉하고 거의 앤드류잉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보듯이 가서 같이 막 사진을 찍고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딥러닝계 아이돌이라고 했고요. 피터 아벨의 스승입니다, 앤드류. 아마도 앤드류의 첫 번째 제자인가? 피터 아벨이. 그래서 그 어떤 논문이냐면은 그 앤드류잉도 아래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 이 애크로배틱 헬리콥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가 약간 그 애크로배틱한 무브를 하는 그 이렇게 조그만 모형 헬리콥터 있죠? 그럼 이 애크로배틱 무브를 갖다가 아래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데 그러니까 아래를 이제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상당히 실제적으로 헬리콥터를 가지고 애크로배틱 무브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관심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아래를 하다가 하여튼 뭐 굉장히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연히도 이제 이런 이제 디퓨전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노징 디퓨전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 왼쪽에 클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이즈를 조금씩 섞어요. 네? 그럼 이제 노이즈를 섞는 그런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xt-1에서 이제 xt로 가는 거는 이제 노이즈를 섞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섞이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노이즈 퍼터베이션 커널이 이거죠. 쭉 해갖고 완전히 퓨어 노이즈. 그러면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는 반대죠. 마찬가지로 이제 xt 가 주어졌을 때 xt-1의 프로바빌리티를 갖다가 그 알아내는 것이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잖아요. 자, 그래서 이 forward diffusion process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인코더예요.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클린한 데이터를 어떤 이 노이즈로 변환을 해주는 거고 노이즈 퍼터베이션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mean과 variance가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근데 이 인코더는 학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냥 fixed 아니 우리가 노이즈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얼마만큼씩 우리가 줄 건가? 어떤 노이즈를 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게 고정돼 있는. 그러면 이거로부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쪽이 노이즈를 주는 거면 반대쪽은 뭐예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디노이징이죠.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 방향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느냐? 이게 주어졌을 때 그 반대 방향, 그 반대 방향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반대 방향은 뭐예요?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퓨어 노이즈를 입력으로 주면은 쭉 점점점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어떤 클린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한테 땅 던져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앞에서 배운 거와 지금 현재 이거와의 공통점은 뭐냐? 똑같이 forward process는 노이즈를 조금씩 주는 거고 backward reverse process는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는. 근데 이제 그 forward diffusion process를 지금 앞에서는 이제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해서 reverse가 SD로 나오고 reverse SD는 이제 score에 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제 score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score를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equivalent 하지만 이제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예, 노이즈를 덮어 씌운 다음에 클린한 이미지를 얻을 때, 제 생각은 그 같은 사람이 클린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같은 사람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의 깨끗한 이미지로 나오는 게 신기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디노이징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계속 줘서 그래서 거기서 생긴 그 노이지한 이미지에서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가우시안에서 하나 그냥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노이지한 데서부터 이제 어, 어떻게 이때까지 수많은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어떤 식으로 줬는지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퓨어 노이즈가 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로 가는 거죠. 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X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떤 뭐 여기가 클린 데이터 이제 여기가 노이즈예요. 그러면 그 이제 노이즈를 조금 준 그 인코더는 이제 X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를 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노이즈로 간 거죠.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노이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노이즈 스페이스에서 하나를 갖다가 그냥 뭐 샘플링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샘플 돼서 나왔으면 얘 리버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어떤 X가 나올 텐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제너레이션 된 거예요. 뭐 우연히도 정확하게 이거를 샘플링했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노이즈에서 그냥 이제 임의로 샘플링을 갖다가 해서 그거를 인풋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냥 이 매핑을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인풋, 그러니까 이쪽의 매핑이죠. 어떻게 되는지. 노이즈에서 클린 데이터로 가는 매핑. 이것이 이제 디노이징. 이 매핑을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서 학습을 통해서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의 매핑을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걔를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한 10분간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forward diffusion process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xt-1이 주어졌을 때 xt의 디스트리뷰션은 이거는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한.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fixed. 우리가 딱 정해놨습니다. 가우시안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배우고 자시고 이제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반대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아, 뭐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얘랑 잘 매치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 우리가 뭐 계산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불가능하다. 굿 뉴스는 뭐냐?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x0가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얘랑 잘 매치가 되게끔 우리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링이 끝나면은 뭐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티 모델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가능하고 그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계산을 하면 가우시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미는 xt하고 x0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베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미인 뮤 틸다와 베타 베리언스 베타 틸다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 베리언스는 뭐 보통 고정을 해놓고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민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민에 대한 모델의 민 값이 그게 되게끔 XT라는 거는 일단 학습 시에 지금 우리한테 available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델의 민은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아, 일단 이제 노이즈를 추정하는 차라리 그냥 노이즈를 추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정을 해서 그것이 입실론 t를 갖다가 예측하게끔 우리가 노이즈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오브젝티브 에러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럼 원래 우리가 준 노이즈 입실론 t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아, 잠시만요. 얘가 이제 앞에서 뭐 제가 디테일하게 또 잠시만요. 이거 꺼져.
음, 자세하게 지금 안 써놨는데, 잠깐만요. 어디 써져 있었을 텐데. 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퀀터티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거는 가우시안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민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xt 마이너스 그 다음에 노이즈 입실론 t예요. 근데 xt-라는 거는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 입실론 t를 갖다가 잘 추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민 값은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이즈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차라리 만들자. 그 노이즈를 추정하는 네트워크 이제 θ에 대해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그 에러 펑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주어진 노이즈 입실론 t와 우리가 추정한 노이즈 값의 차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그 노이즈를 잘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현재 그 이 x0라는 클린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t라는 시간의 노이즈가 얼마만큼 들어간지를 잘 계산해주는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이제 스퀘어 러스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모델은 바로 입실론 세타라는 노이즈를 추정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이거의 인풋은 x와 그 다음에 시간, 그때 그 어떤 시간에서 노이즈인지를 갖다가 추정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때 실제 주어진 그 노이즈랑 잘 매치가 되게끔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은 샘플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럼 이제 XT에서 XT-1으로 샘플링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한 노이즈 값을 집어넣으면 요것이 이제 바로 그 가우시안의 민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리언스니까 뭐 이거는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본 이퀘이션이고 그럼 이제 XT에서 XT-1을 샘플링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져. 그래서 이제 이게 denoising probabilistic diffusion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거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노이즈 네트워크가 사실은 이제 스코어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셈이기도 한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됐건 그냥 이해가 쉬운 쪽 먼저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되는 논문을 한번 보면서 내가 혼자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 논문을 읽어서 이해를 해보겠다. 나는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논문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 이제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거고요.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에는 아무리 설명을 들었어도 그 논문을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쩌면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논문 같은 거를 읽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은 뭐 이제 뭐 좀 두 달 가까이 배웠지만 여전히 뭐 두 달 배우고 그렇게까지 일취월장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조금은 이해가 가세요? 디퓨전 모델이? 어떻습니까? 너무 조용해서 그냥 제 느낌에는 지금 아이씨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런 거가 아닌지 뭐 어떠신가요? 그냥 조금 이해가 가면 돼요. 예, 예. 처음부터 뭐 조금 많이도 필요 없고 조금 이해가 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머릿속으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클린한 데이터에 조금씩 노이즈를 주는 거는 인코더의 역할을 하는데 인코더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디코더는 반대 방향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면 이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거가 되는 거죠. xt에서 t-1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 하고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우šan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민 값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은 XT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고 그 노이즈를 추정해주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이즈를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고요. 그냥 스퀘어 러스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샘플링은 이제 이 노이즈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바로 그 가우샨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디퓨전 모델이다. 그러면 뭐 이제 난리라든지 뭐 글라이드라든지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디퓨전 모델은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주면은 뭔가 그럴싸한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다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너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했죠. 제너레이션을 하려면 자, XT가 이제 노이즈 아니에요, 이게. 그럼 XT에서 XT-1을 샘플링하고 다시 XT-2를 샘플링하고 뚝 해갖고 이게 XT까지 오고 다시 여기서 XT-1 쭉 해갖고 X0.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이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길죠. 샘플링하면 많은 트랜지션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대략 한 1000번 정도의 스텝을 갖다가 거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거나 이때까지 설명한 모든 제너러티브 거의 이 디퓨전 모델은 unguided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이던스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guided 디퓨전 모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uided 디퓨전 모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때까지 배운 디퓨전 모델은 이런 거죠. 그냥 랜덤 노이즈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제너레이터가 그냥 뭔가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 줄 어떻게 아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만들어진 이미지는 우리가 학습 때 사용한 트레이닝 이미지랑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양한 과일 사진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했다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떤 특정한 과일이 제너레이트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일은 몇 년 전 저희 집 식탁 위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한 1년 전, 2년 전 정도에 식탁 위에 그 과일 사진이 필요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가지고 올까 그러다가 하도 요새는 뭐 하나 가지고 와도 저작권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찍은 어쩌면은 이 귤은 제주도에서 제가 사온 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디드 모델이라는 건 이제 요새는 이런 거죠. 그냥 뭐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이 an apple on a table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부르죠.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제너레이터가 테이블 위에 이제 사과가 있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인풋이 그냥 랜덤 노이즈가 아니라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배운 디퓨전 모델은 오로지 어떤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면 쭉 거쳐서 뭔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가이던스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모델이 다루어야 되는가? 예? 이 사과도 같은 날 귤 대신에 또 제가 이제 사과를 하나 넣고 테이블은 똑같잖아요. 예. 테이블은 똑같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글라이드. 이거 구글에서 만든 이제 글라이드라는 모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글라이드가 사실은 이제 난리에도 쓰이고, 글라이드가, 구글이 아니라 오픈 AI가 만들었고요. 그 글라이드가 이제 난리에도 쓰이고 이제 이러면서 가장 지금 폭넓게 사용되는 그러한 디코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메타가 엄청난 랩을 만들고 뭐 돈을 많이 주고 해서 뭐 하여튼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했잖아요. 한 50명 정도. 근데 2달도 안 됐는데 그 50명 중에 벌써 몇 명이 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지금 그 메타가 출발하자마자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예. 왜냐면 그 랩을 만드는데 20조 원인가를 썼는데 왜냐하면은 그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야심차게 오픈 AI나 뭐 딥마인드, 애플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 오픈 AI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몇 명이 다시 뭐 오픈 AI로 2달 만에 돌아가고 뭐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그 몇 명이 움직였다고 지금 뭐 신문에는 메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요새는 몇 명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할 때 그러면은 그런 뭐 LLM이라든지 어떤 AI 모델을 쓰는데 메타는 아직 뚜렷하게 그거를 다 할 만한 자기네만의 모델이 없거든요. 사실 자기네만의 모델을 진짜 갖고 있는 데들은 그 구글하고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그 작지만은 지금 그 이 LLM 쪽의 강자인 뭐죠? 엔트로픽 같은데 퍼플렉시티 뭐 이런데 클라우드 뭐 이런 데는 이제 스트롱한 자기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한테도 조금씩 뭐 밀리고 있는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 자, 그럼 이제 일단 뭐 그 앞에서 봤듯이 그 디퓨전 모델에서 지금 그 모델은 뭐예요? XT에서 XT-1으로 가는 거죠. 자, 그거는 뭐 가우시안이고 민하고 뭐 베리언스가 다 parameterized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XT를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민과 베리언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그거에 의해서 XT-1이 샘플되고 다시 디퓨전 모델에 집어넣으면은 다시 또 해당되는 민과 베리언스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이제 특정한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이제 가우시안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 xt-1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그 디퓨전 모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가이던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들어오는 그 텍스트 Y 또는 뭐 가이던스 Y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민 값이 뭐 이렇게 shift 되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shift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이제 가이던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민을 shift 시켜주는 Y에 의해서. 그 Y는 어디서 오느냐?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오는 거야. 만약에 텍스트 가이드들은 자, 그래서 그 이제 Y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X 클래시파이어를 일단 먼저 어, 예를 들어 무슨 이거 어떤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사과를 그려라, 뭐 오렌지를 그려라, 포도를 그려라 그러면은 그 뭐 사과, 오렌지, 포도에 해당되는 게 Y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그거의 이미지가 X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에서 그게 사과인지 포도인지 뭐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런 어떤 우리가 노이지한 샘플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학습을 합니다. 즉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그 이 클래시파이어의 스코어 그러니까 미분값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그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원래 그 unguided의 mean 그리고 그 다음에 그 mean이 얼마만큼 perturbation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이 classifier의 score에 비례해서 이제 이렇게 shif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variance가 크되면 훨씬 더 많이 shift가 되는 거고요. variance가 작되면 조금 더 shift가 되는 거고 다시 또 거기에 scale S, guidance scale 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classifier based guidance는 보통은 discrete label만 이제 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cat, dog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discrete label이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 noisy 한 샘플에 대해서 classifier를 학습을 해서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이제 이러한 형태로 준다는. 그러면 그러니까 요 파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가이던스에서는. 이게 없으면 그냥 그 unguided diffusion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바로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서 그거에 이제 스코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노이즈 샘플에 대해서 다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한 샘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노이즈를 더하잖아요. 매 스텝마다 노이즈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모든 노이즈한 샘플에 대해서 다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 discrete label만 우리가 만약에 다룬다면은 뭐 그냥 classifier based guidance도 충분히 워킹을 하지만 사실 이제 레이블이 텍스트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예를 보여드린 대로 만약에 텍스트가 a dog is on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어떤 강아지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그 글라이드라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이제 텍스트 가이디드의 가장 디퓨전 모델의 대표적인 건데요. 음.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쉬프트를 시켜야 되느냐? 음. 이제 두 가지 이 방법이 주로 있습니다. 하나가 그 클립 베이스드 가이던스고요. 하나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클립도 설명한 적은 없어요. 이제 제가 그 클립은 요번 주 강의에서 이제 그 클립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클립 스타일 모델 강의를 할 건데 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만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클립은 그 이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개의 모델리티를 갖다가 같이 활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했고요. 뭐 일단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클립 모델을 보면은 되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를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의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과를 설명하는 내추럴 랭귀지가 있으면 그럼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은 사실 같은 거니까 그 인코딩된 자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이미지가 강아지인가요? 그럼 뭐 강아지가 이제 어디 잔디밭 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텍스트는 잔디밭에 있는 강아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텍스트 인코더가 이제 임베딩에서 이제 이런 벡터가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인코더가 임베딩한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같은 오브젝트를 해당되는 거니까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과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은 상당히 나 프로덕트를 하면은 굉장히 가까워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게끔 일단은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잘 연결시켜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이거에 대한 레이블이 내추럴 랭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얘가 하느냐 하면은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각각 텍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임베딩된 벡터가 있을 테고 어느 임베딩 벡터랑 이 이미지 인코더의 벡터가 잘 매치가 되는지를 갖다가 보면은 요게 가장 잘 매치가 돼. 그러면 그거는 어떤 텍스트에 해당이 돼? 하면은 바로 a photo of do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아웃풋이 a photo of dog. 그래서 이 레이블이 내추럴 랭귀지로 된 레이블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하려면은 거의 대부분 다 클립 베이스드를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클립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하고 노이즈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노이즈 이미지가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고 텍스트는 텍스트 인코더의 그 클립에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면 그 각각의 인베딩 벡터가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이제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 스코어 값이 이제 그 perturbed mean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매치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더 그쪽 방향으로 더 갈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클립 베이스를 이용을 해갖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반영을 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어떤 딱 특별히 그 가이던스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이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컨디션 Y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컨디션까지 포함된 이제 그 스코어 에스티메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갖다가 일단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이제 컨디셔닝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줬다가 안 줬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줬을 때가 요거고요. 안 줬을 때가 요거죠. 그럼 안 줬을 때는 거의 그냥 그 언가이디드인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학습이 어, 랜덤하게 줬다가 또 안 줬다가 하면서 우리의 모델을 갖다가 이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음. 그래서 요것도 잠시만요. 이게 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게 그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제 클립 베이스드 모델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모델을 써서 그 디퓨전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스케일 파라미터 S의 역할을 잠깐만 보면은 이 스케일 파라미터가 조금 더 큰 값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보이냐면은 지금 이제 왼쪽은 이제 스케일이 2.0이었고요. 오른쪽은 스케일이 3.0 더 큰 거죠. 스케일이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 글라이드에서 훨씬 더 그 나이스 루킹, 그러니까 오른쪽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다이버시티가 좀 더, 점씩 더 떨어집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이 조금 더 다이버스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이버시티하고 나이스 루킹과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는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 제일 뭐 어느 정도나 지금 추가적인 리서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어느 제너러티브 모델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그럴싸한 거를 만들지만 상당히 다이버스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이버시티가 잘 그렇게 컨트롤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하지만 훨씬 더 다이버스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니드는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조금은 했었는데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그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 애덕한 뭐 방법 써갖고 그냥 뭐 뭐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된다. 뭐 이러한 논문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글쎄요. 뭐 그런 거는 다 그렇게 뭐 쓸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돼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략 우리가 이제 스코어 매칭 방법이 뭔지,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또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이 뭔지,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guided diffusion 모델,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고, 뭐 한 요 정도로 뭐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를 강의하는 게 좋을까? 뭐 일단 현대 딥러닝에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꼽은 거는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 이제 파인 튜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 파인 튜닝이 뭔지는 이제 최소한 아시죠? 근데 이제 그냥 파인 튜닝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도 있고, 리니어 프로빙도 있고, 뭐 스탠다드하게 두 가지 크게 나눠지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글쎄 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풀 파인 튜닝, 그다음에 리니어 프로빙, 뭐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다 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프라이머리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 방법들이 있어요. 최근 이거 뭐 일단 지난 하여튼 2020년 들어와서는 많이 쓰는. 왜냐하면 파인 튜닝도 또 상당히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프리 트레이닝만큼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로라? 로라라는 걸 들어보신 분은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통신이요? 통신에도 로라라는 게 있나요? 통신 장비?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의 로라가 있나 보네요. 전봇대 같은 걸 킬 때 사용하는. 뭐 하여튼 그쪽은 아닙니다. 음.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잘 고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더 적은 파라미터들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막 이 파인 튜닝 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로라 말고 또 뭐 프롬프트 튜닝,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아,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이 클립 스타일 모델이 이제 자주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립 스타일 모델, 그리고 클립 스타일 모델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뭔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뭔지. 왜냐하면 지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단 가장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고 조금 이제 시간은 좀 남을 수는 있어요, 아마.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XAI의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음, 소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짜놨습니다. 일단 강의하는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하고 그다음에 클립 스타일 모델까지는 제가 담당자분한테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될 테고요. 잠시만요. 질문이
혹시 병원 장비나 찍은 사람에 따라 흐릿하게 찍은 이미지들을 디코더해서 선명한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바로 그겁니다. 슈퍼 레졸루션. 지금 흐릿한 거니까 레졸루션이라 디블러링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블러링의 반대죠, 디블러링. 근데 이 디블러링도 꽤 연구는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디블러링을 연구한 적은 없는데, 아마도 제너러티브 모델이 디블러링에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질문하신 분도 이제, 디코더가 그러면 퓨어 노이즈에서도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어낸 애가 어느 정도 크릿한 거를 주면은 이제 그걸 선명하게 만들어 당연히 아마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을 거고 뭐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런 디코더를 통해서 디블러링을 잘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되는 게 아닐까라고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강의를 들은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전혀 안 들었으면은 아예 그런 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조차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 다시 조금 더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모델은 조금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봤더니, 예전엔 아마 제가 예전에 이 내용 강의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렇게까지 금방금방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는 제가 막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서 내일 다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할지 그 계획서들 지금 다시 작성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출 아직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아마 그 프로젝트 관련돼서 거의 계속 그 디스커션을 할 거라서 제가 요번 주 토요일 날은 그래서 안 갑니다. 저는. 저보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한 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그 여러분들 좀 프로젝트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번 주에 잘 뭐 디스커션이 되고 하면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래서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자, 혹시 오늘 배운 거에서 조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디퓨전 모델이 쉬운 듯 어렵죠?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어쩜 제가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재미나이한테 물어볼까요? 디퓨전 모델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음,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올렸는데요. 네, 좋은 논문 찾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한 가지 제일 좋은 기법 그 원본 논문에서 뭐 네. 이래서 이게 이런 말이다 논문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논문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가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찾는 방법만.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준 마지막 파이널 이거 설명해 주시는 네다섯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유용한 기법인데 요거 하나는 원본 논문에서 한번 잠깐 같이 좀
봅시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할 때 그 해당되는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서 하나만 한 하나만요. 가지만 예, 그래서 그 이 논문을 원본 보고 논문이 이런 건데 어떻게 조금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지를 한번 네, 네. 보고 싶으신 거네요. 한 좋습니다. 가지 그러면은 예, 뭐 하나 논문을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좋은 논문을 찾는 방법은 명확하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그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금은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보다는 훨씬 관련된 논문들을 훨씬 더 잘 찾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분야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AI 툴들이 있어갖고 뭐 훨씬 더 쉬워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검색만 가능하던 시절에는 사실 검색할 때도 어떤 키워드를 주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잘 찾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못 찾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사실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서 찾아야지 되는데 요새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도 항상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음, 어, 그런 AI가 있나 보네요. site.ai라는 툴이 있나 보네요. 박진우 님이 또 하나 팁을 주셨습니다. ssite.ai. 뭐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사용하고 계신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보는 그 몇 개 딱 대표적인 컨퍼런스 그럼 이제 그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들이 있으면 제가 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단 논문들을 쭉 훑어서 거기서 걸리는 논문들의 대부분은 제가 다 앱스트랙트를 보고 이거는 뭐 자세히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수동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야 더 사실은 잘 찾거든요. 그냥 그러면 보통 제미나이보다는 제가 더 잘 찾죠. 아직은. 음. 근데 이제 가끔은 제미나이가 찾아주는데 뭐 제가 몰랐던 논문들도 있으면은 뭐, 그때는 그 논문을 또 제가 보기도 하고요. 그거는 많은 것들을 읽고 자꾸 거기서 경험이 쌓이고 뭐 그러는 수밖에는 없어요. 음,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토요일은 팀 프로젝트 팀이랑 뭐 주제 정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굳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한지혜 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팀 프로젝트 팀 좀 잘 정하시고 뭐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정해지면은 뭐 이제 프로젝트별로 뭐 수행할 때 제가 조금 잘 아는 분야라면은 뭐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면은 제가 한번 관련된 걸 찾아보고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